오늘은 2024년 11월 달에 실시한 물리학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 이게 그 현재 오비탈 모형이죠. 현재 수소 현재 오비탈 모형이고 얘는 보어 모형인데 기억은 오비탈 불확정성 원리, 즉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을 못하고 기억이 현대 원자 모형이고 이 니은에서는 N1에서 N2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방출한다 틀렸고 그래서 요거는 전자기파의 수식인데 우리가 여기 전자기 안테나에서 이제 전자기파를 수신을 하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그럼 2차 코일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때 공명 김돈수와 같은 걸 이제 수신을 하면서 전류가 세게 돼서 우리가 스피커로 들을 수 있고 2번 답은 그냥 1번. 그리고 이제 3번은 우리가 렌즈 공식을 써야 되는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체의 배율은 우리가 2.5라고 써있죠. 원래 이렇게 빛이 가면 상이 오른쪽에 생기면 우리가 B의 값이 플러스야. 근데 얘는 이번엔 상이 왼쪽에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2.5배니까 우리가 배율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또는 이것은 그러니까 H분의 H 높이분의 높이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공식에 넣으면 요게 A 즉 10분의 1 플러스 상의 거리가 25cm야. 왜냐면 닮음에 의해서 1대 2.5면 이 거리도 1대 2.5니까 얘가 상의 거리가 25인데요. 얘는 이번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해야 돼. 이게 f분의 1. 왜냐면 허상이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제 여기다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은 50분의 5 플러스 50분의 2니까 50분의 3이죠.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20이 아니고 D는 뭐지? D 요거 25cm 맞고 그래서 답은 니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공식은 델타 x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 라는 우리가 공식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같은 빛을 쏘는 것 같은데 그쵸? 같은 빛을 쏘고 오직 스크린의 거리만 달라져.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은 요 전체 길이를 우리가 한번 3의 L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길이를 그냥 뭐 3의 L이라고 했을 때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얘는 1이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얘는 1이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3이 아니라 여기 3분의 2니까 2.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1대 2인 거 알 수 있어. 그러면은 길이는 이제 요 스크린까지 거리가 이제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 4번의 답은 4번이고 5번의 답은 이제 우리가 잠깐 고민을 해보면 단진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을 외워야 돼. 요거는 외워야 되고 뭐라고? g분의 l 2파이 루트 g분의 l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단진동의 주기가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실의 길이가 이렇대요. 그럼 실의 길이에 루트를 한 것이 이제 주기잖아. 그래서 이 주기가 11대 10이 돼야겠죠. 길이가 121대 100이니까. 그래서 주기는 11대 10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얘의 주기가 11초라고 치고 B의 주기가 10초라고 치면 얘는 11, 22, 33, 44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얘는 10, 20, 30, 40 그러니까 얘네 둘이 요 t0라는 것은 동시에 똑같이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요거의 최소 공배수겠죠. 110초일 때 둘이 같이 오겠지. 요거는 해보면은 요거의 10배가 맞죠. 그러네. 그렇구나. 그리고 디귿은 우리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즉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생기겠죠. 마찰이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지 않을까? 어디 써 있지? 공기저항과 마찰이 대충 없을 테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이제 위치 에너지 이번엔 이 B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그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요 지점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올 텐데 질량이 같죠. 질량이 같은데 요 높이가 딱 봐도 다르잖아.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더 크겠죠. 답은 4번. 그리고 이제 6번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잠깐 해보면 A는요 이렇게 스위치 연결하면 우리가 잘 모르면 색칠을 하나 해보면 돼. 여기가 다 똑같이 고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여기는 다 0V로 저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이거 다시 한번 그려주면 예쁘게 A는 여기서 이제 3개가 가다가 얘는 여기서 2개가 가요. 아래쪽은 여기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가고 얘는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회로와 이게 똑같은 거야. 가의 회로 A에 하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전체 전압이 병렬량들은 여기 요 2개의 V로 가고 얘는 2분의 V, 2분의 V를 되겠고 얘는 V고 얘는 V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계 A와 연결했을 때 전류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전류는 V는 IR이니까 거꾸로 A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전압이 V니까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야. 이제 B에 연결을 해볼게. B에 연결을 해보면 B에 또 이렇게 연결해보면 얘도 한번 색칠을 해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다 고전압으로 똑같고 이제 여기가 저전압으로 똑같고 근데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스타트는 똑같아. 3개로 이렇게 가다가 얘는 끝이에요. 맨 아래 거는 그냥 끝이죠. 아래 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렇게 돼야 돼. 얘네들이 된 다음에 길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합쳐지는 길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전류계는 어디 있냐면 전류계가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전압이 어떻게 걸리냐면 전압이 여기는 V가 걸리고 요거 전체에 전압이 V가 걸려야 되죠. 요거 전체에 전압이 V가 걸려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R 그리고 회로를 보면 얘가 2분의 R이랑 얘가 R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인 거죠. 요 위쪽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보면 여기 전체에 전압이 V가 걸려야 되는데 즉 여기 전체에 V가 걸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그래서 이거 하나의 회로로 이렇게 보면은 전압이 1대2로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V가 걸리고 3분의 2V가 나뉘어 걸리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전류가 길 하나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3분의 V가 흐르고 여기에 3분의 V가 흐르고 여기에 3분의 2V가 흐르는 걸 우리가 전압이 걸리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전압 V가 걸릴 때 I0였으면 전압이 3분의 1이면 그러면은 전류는 3분의 1만큼 줄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7번은 우리가 잘 보면 텅 빈 우주공간이라 원래 중력이 없죠. 7번은 중력이 없어. 텅 빈 우주공간이라 중력이 없는데 오직 얘가 가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울을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울에서 힘이 측정이 되려면 얘가 우주선이 위로 가속을 해야 얘가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받아서 이렇게 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이렇게 가속을 하고 여기서는 더 빠르게 위로 가속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제 저울이 안 눌리겠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미 위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가속, 위쪽으로 더 빠르게 가속, 그러다가 가속도 0. 그런 그래프는 이미 위로 가고 있는데 위쪽으로 가속, 위쪽으로 더 빠르게 가속, 가속도 0. 그래서 답이 3번. 그리고 8번은 우리가 그냥 다행히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잠깐 NPN 트랜지스터를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NPN은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터는 항상 순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고 베이스는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컬렉터는 역방향 그래서 역방향을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잘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이미터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터 쪽으로 모이면 NPN, 이미터에서 나가는 걸로 되면 PNP.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NPN이야.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됐을 때 B가 어딨냐? B랑 C를 비교를 하면 B랑 C 비교하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 원래 베이스가 이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전압이 크죠. 건전지니까 여기보다 여기는 전압이 더 크죠. 건전지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 베이스가 낮고 컬렉터가 전위가 커요. B의 전위는 C의 전위보다 크다 틀렸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전압이 0이면 여기는 건전지 하나, 여기는 이제 건전지 둘 이런 식이 되니까 아니 트랜지스터 원래 작동할 때 그냥 전위가 이러니까 그걸로 그냥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컬렉터의 전류가 뭐 99면 베이스의 전류는 1이고 이미터의 전류는 100이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들어가는데 베이스보다 컬렉터의 전류가 무조건 커요. 답은 그래서 2번. 9번은 우리가 힘을 받는다.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중력 상수 곱하기 만중력 상수 곱하기 R제곱대 GMM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일단 A가 받는 힘이 가장 가까운 점은 9F고 가장 먼 지점은 F래. 그러면은 A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이 같으니까 거리에 의해서만 이 힘의 크기가 바뀌겠죠. 여기 가장 가까울 때가 9F일 때가 거리가 R이라고 치면 가장 먼 곳에 여기가 거리가 몇이 돼야 돼? 3R이 돼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전주기 공식을 기억을 하면 케플러의 법칙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A가 타원 운동하는 A는 요게 R과 3R이니까 A의 긴 반지름은 2R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B는 이게 T제곱하면 1대 8이잖아. T제곱이 1대 8이죠. 그럼 T제곱이 1대 8인데 그럼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1대 8이니까 긴 반지름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B의 긴 반지름은 이게 4R이 돼야 돼. 긴 반지름이 4R이니까 전체는 8R이 돼야 돼. 그래서 B는 전체는 이게 8R이 돼야 되고 B는 여기가 R이면 여기가 7R의 거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 수 있고 오케이. 질량이 같네.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 질량을 찾고 있었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가 9F고 여기서가 F였다면 B는 이제 질량이 같으니까 공식이 똑같죠. 그래서 49R제곱분의 GMM 요게 이제 뭐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9F라는 값은 R제곱분의 GMM이야. 그러면 이제 헷갈려. 그럼 요거에 49로 나눠야 되죠. 9F를 49로 나눠야 되죠. 49분의 9F. 답은 3번. 나는 이제 10번이 많이 어려웠어. 10번이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게 뭔가 t제곱분의 1이 나와서 헷갈렸는데 잠깐 우리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요거 원래 잠깐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추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해볼게. 추가 여기를 이제 당기는 힘이 장력이 되어서 얘를 당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심력이 이제 mg가 되는 거야. 이게 구심력이 mg가 될 때 스몰 m이 고무막대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바뀌거나 하면서 돌 텐데 구심력은 이게 구심력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얘를 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m r 각속도 제곱 또는 여기서 물어본 게 뭐지? 속도 물어봤나? 또는 m r분의 v제곱 이런 공식에 우리가 등속 원운동의 공식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원운동 할 때 또 다른 공식이 주기는 v분의 2πr 또는 각속도분의 2π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거리랑 주기 이런 게 나오니까 이 v를 잠깐 한번 날려볼까? 그래서 v는 t분의 2πr이죠. 한번 그냥 날려볼게. 그래서 우리가 추의 질량 r분의 m 곱하기 v제곱 t제곱분의 4π제곱 r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보면 t제곱분의 1 곱하기 t제곱분의 4π제곱 m 곱하기 r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볼까? 줄이 고무마개를 당긴 힘의 크기는 추가 2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크다 맞고, 그래서 추가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원운동을 시킬 텐데, 이제 요거를 보자. 요거를 볼게요. 추가 하나면 요 왼쪽에 mg가 같죠? 이게 같은데 t제곱분의 1이 크면 요게 크면 이게 이퀄이 돼야 되니까 거리도 커야겠죠. 그래서 요 t제곱분의 1에 오케이, 이렇게다. t제곱분의 1은 요거구나. t제곱분의 1의 값이 크면 이제 얘는 둘이 곱하는 요 값은 거리는 이제 작아야 돼요. 그래서 t제곱분의 1의 값이 크면 얘는 거리가 작아요. 얘는 거리가 커요. 그래서 r1이 r2보다 크다. 이게 맞아. 그래서 이게 공식을 한번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보자. 요거 두 개를 보면 얘네들을 보면 이번에는 요게 거리는 같을 때 이번에는 거리는 같대. 이번에는 이제 거리를 같게 한대요. 그래서 얘를 고정.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고정인데 얘가 커져. 얘가 커지면 t제곱분의 1도 커져야겠죠. 그렇구나. 잠깐만. 이제 속도 물어봤네. 속도는 요식을 볼까? 속도는 요식 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왼쪽이 커지면 반지름이 같을 때 속도는 커져야겠죠. 그래서 답은 맞고, 초의 속력은 이 두 개가 한 개일 때보다 크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되고 5번이 돼. 이거는 처음 보는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t제곱분의 1을 주니까 상당히 좀 헷갈렸어. 10번은 우리가 또 이제 계산을 아주 잘 해보면 그냥 내 맘대로 방향을 잡아보면 A를 한번 요 방향이라고 하면 A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B는 이제 Y 방향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B의 방향은 얘를 이렇게 해야, 얘도 같이 이렇게 해야 얘가 이쪽으로, 요 직선에 의해서 이쪽으로 B가 이렇게 만들어서 Y성분의 크기가 X성분의 크기가 같아야, 그래야 얘네 두 개가 X성분끼리 상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값을 한번 해보면 P 지점에서 X는 A가 만드는 거는 이 거리가 1대 루트 3대 2니까 A가 만드는 거, A의 이제 그냥 자기장은 K 곱하기 거리가 2D분의 전류 모르네. IA. 이게 A가 그냥 만드는 건데, 이거의 X성분은 요게 왠지 요거면 왠지 60도. 요 60도 같죠? 그래서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 X성분은 2분의 1은 B는 여기 루트 3대 이 몇이지? 잠깐만. 오케이. 1대 루트 3대 2니까 2루트 3.
B는 K 곱하기 2루트 3D분의 이게 그냥 원래 순수한 B의 자기장이고 이거 곱하기 얘는 이쪽으로 성분이니까 30도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거가 이제 X성분이 같아서 상쇄가 돼야 돼. 요거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4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A와 B의 전류가 같네. 그쵸? A와 B의 전류가 같고 그리고 이제 Y 성분의 이제 합이 B0래. B0라는 값을 구해보면 Y 성분은 요거의 Y 성분이니까 2분의 루트 3배. 그래서 2D분의 KI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B는 요거의 2분의 1배. 그래서 2루트 3D분의 KI 곱하기 2분의 1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아주 잘 하면 4분의 루트 3, 4루트 3분의 1. 그럼 요거 4분의 루트 3. 4루트 3분의 3인 거 되니? 4분의 루트 3은 4루트 3분의 3이야. 그리고 4루트 3분의 1을 더해. 4루트 3분의 4야. 4루트 3분의 4야. 루트 3분의 1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4루트 4분의 루트 3은 4루트 3분의 3이고 얘는 4루트 3분의 1이니까 4루트 3분의 4 4루트 3분의 4, 즉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원점은 A도 이렇게 만들고 B도 이제 여기 B는 이렇게 만드네. 근데 A가 더 가깝잖아. 전류는 같은데 가까우니까 왼쪽에다 맞고 이제 요거를 해야겠죠. 나에서를 해보면 나에서는 얘가 이번엔 이게 돌아갔으면은 B가 이렇게 만들죠. B가 이렇게 XY 평면에서 이렇게 만들고 A가 만드는 거는 이게 Z 성분이야. 그래서 여기 나에서 자기장의 XY Z 성분을 다 보면은 여기서 파란 색깔 XY 평면에서는 얘가 2루트 3분의 KI를 만들고 XY는 2루트 3분의 KI 그리고 Z 성분은 요게 A가 만드는 거는 루트 3분의 2D분의 KI 그 뭐를 만들어봐 A가 만드는 거 2D분의 KI 여기는 거리가 1이 됐네 거리가 1이 됐죠 그래서 얘는 D분의 KI가 되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XY 평면을 내려다보는 걸로 보고 있지만 뭔가 옆에서 보면 A가 만드는 건 Z성분이고 A가 만드는 건 Z성분이고 그리고 B가 만드는 건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XY 평면과 Z축은 이게 수직이야.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라 하면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루트 12D제곱분의 K제곱 Y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K제곱 Y제곱 그럼 이거는 12분의 13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3이니까 루트 2루트 3D분의 루트 13KI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B0가 요거라고 이미 구했죠. B0가 요거야. 이게 B0야. 어디 갔니? B0는 요건데 너는 뭐니? 하면은 B0보다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13 B0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드귿인데 늘 항상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려. 계산이 오래 걸리고 뒤쪽에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S가 측정한 진동수 FB 그냥 식을 다 쓰면 되는데 FB는 우리가 요 공식을 이미 알고 있다 치고서 F0 곱하기 음원이 도망가니까 해서 음속 V 플러스 VB분의 음속 V 요게 FB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A의 이제 그거는 여기서 접근하니까 이제 4분의 5 FB는 접근하니까 이번엔 빼기 F0에 V 빼기 VA분의 V고, 그리고 이제 7분의 5 FB는 F0에 V 플러스 3VA분의 V고, 이제 요거를 그냥 아주 잘 연립을 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주 잘 연립하면 되는데 요거 먼저 연립해 볼까? 요거 먼저 연립을 해보면 그냥 위식과 아래식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보면 이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4분의 7은 요거분의 요거 V 빼기 VA분의 V 더하기 3VA죠. 그래서 하면은 7V 빼기 7VA가 4V 플러스 12A야. 그래서 VA가 19분의 3V, 이게 맞나? 맞아요. 진정 19분의 3V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또 VB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를 넣으면 19분의 16이죠. 19분의 16. 그래서 이게 16V분의 19 F0가 요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FB는 5분의 4 5분의 이런 거 같죠? 내가 지금 이게 맞나? VA에다 요거 대입했고 19분의 16이니까 16분의 19고, 그것이 이제 요거랑 같으니까 4분의 5 넘기면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해서 이제 다시 해보면 20V는 19V 플러스 19B, 그래서 B는 19분의 1, VB는 아닌데 VB는 19분의 1 맞다.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요거는 식만 세운 다음에 연립을 아주 잘 하면 됐고, 우리가 13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빛에서 이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제 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제 금속반을 탈출할 때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그것이 이제 최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다 라는 이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물질과 파장은 또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3대 1이야. 그럼 파장이 커? 그럼 운동량이 작아. 그럼 운동에너지는 이게 운동에너지가 2라고 하면 여기 운동에너지는 9이겠죠. 에너지가 1대 9 이런 식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빛이 달라지고 금속반은 똑같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가 B가 더 큰 거야.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고, 그리고 이제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 다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기억은 EI보다 커야 돼요. 기억은 EI보다 커야 돼. 틀렸어. 둘 다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 운동에너지는 강한 B의 최대 운동에너지와 같이 나올 거죠. 최대 운동에너지는 B의 에너지가 나올 거니까 요거는 입실론 제로. 요게 맞고 답은 3번. 14번을 풀어보면 일단 각도가 있나? A가 여기에서 아래 가는 동안 B는 이렇게 와서 한다. 그래서 그냥 등가속도 공식을 각각 써보면 돼요.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빗면을 통해 등가속도 운동할 때 우리가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G 사인 세타가 6대 1대 3대 루트 10이네. 1대 3대 루트 10. 그래서 사인 세타는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분의 1이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G의 가속도로 A는 이렇게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A는 먼저 A의 속도는 VA 플러스 루트 10분의 GT. 그리고 A의 이동거리는 이거 시간에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2 루트 10분의 GT제곱.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특정한 시간일 때 A가 요게 R까지 갈 거예요. 그 거리는 이제 1대 3대 루트 10H라 가겠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일 때 A가 가는 이동거리는 루트 10H를 갈 거다. 그것은 이제 여기 VAT 플러스 2 루트 10분의 GT제곱과 같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B는 여기서 등가속도,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45도니까 이쪽으로는 루트 2분의 VB고 위로는 이제 루트 2분의 VB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속도만큼 빼기 GT로 속도가 이렇게 줄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B의 이제 요 위치를 보면 B의 위치는 SX는 B의 X는 특정한 시간일 때 그냥 다 쓰자. X는 루트 2분의 VBT. B의 Y는 그리고 적분하면 루트 2분의 VBT 여기 2분의 GT제곱. 그래서 우리가 B가 똑같은 시간에 여기 R에 가야 되니까 또 B가 요 특별한 시간 T일 때 X의 이동거리는 3H다. 3H는 B의 루트 2분의 VBT다. 이제 두 번째 Y B의 Y 위치는 H가 될 거다. H는 루트 2분의 VBT 2분의 GT제곱. 이 세 개씩을 알아서 잘 다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게 3H니까 요게 2H겠죠. 이게 2H죠. 그러니까 GT제곱이 4H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GT제곱이 4H니까 헷갈리는데 4H야? 그럼 VAT는 이제 계산을 잘하면 VAT는 GT제곱 4H니까 VAT는 10 루트 10H 루트 10 빼기 4H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립을 계속하면 4H니까 잠깐만 요거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루트 10 곱하면 20분의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4는 20분의 4 5분의 루트 10 5분의 루트 10 그럼 이게 뭐야? 5분의 4 5분의 4 루트 10 5분의 4 루트 1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VBT는 요게 3H니까 VBT는 뭐야? 3 루트 2H 니까 A분의 B는 우리가 답은 그러므로 5분의 4분의 아니네 5분의 4 루트 10분의 3 루트 2 그럼 4 루트 10분의 4 루트 10분의 15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루트 2 없애면 얘가 루트 5고 답이 뭐지? 요거 루트 하면은 이게 루트 하면은 3루트 5인가?
머리 안 돌아가네. 루트를 양변에 그냥 곱할게요. 5분의 루트 5. 그럼 4분의 3루트 5구나. 그래서 4분의 3루트 5. 답은 4번. 이제 15번을 보면 우리가 평범한 축전기 다 거리나 면적이 똑같은데 평범한 축전기보다 여기 유전체를 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늘어가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보면 에너지, 저장되는 전기의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냥 A보다 B에 더 뭔가를 넣었기 때문에 B의 전기 용량이 더 크니까 전기 에너지도 같은 전압일 때 더 저장이 많이 될 거야. 저장이 많이 된 얘가 B고 저장이 덜 된 애가 A겠죠. 그리고 우리가 2분의 C, 그냥 평범한 거 얘 C라고 하면 2분의 CV제곱이 2분의 2 여기서는 2분의 2겠죠. 그렇군. 여기서 이제 4배가 차이가 나잖아. 같은 전압인데 4배가 차이 나요, 에너지가. 그럼 전압이 똑같은데 뭐야? B에는 이게 전기 용량이 4배가 커야 돼. 그쵸? 그런 걸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A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A의 경우는 요 점은 2분의 2는 2분의 1 CV제곱 이 성립을 하는데, V1일 때는 우리가 2는 2분의 C V1 제곱이야. 그럼 전압이 루트 2배 돼야 제곱이 딱 맞겠죠? 그래서 루트 2배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반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가 C였다면 이거랑 똑같은 것은 이게 우리가 축전기를 쪼개보면 이렇게 절반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전기 용량의 공식이 이필론의 D분의 A이기 때문에 이게 병렬 연결, 축전기가 병렬 연결되면 얘네 그냥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절반 쪼개져 있으면은 얘네는 이 면적이 절반이니까 이게 2분의 C인 축전기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더하면 우리가 C가 되는 건데, 문제는 B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문제 B는 이게 절반만, 여기는 이필론 제로고 여기는 이필론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가 2분의 C 대 얘가 2분의 C 프라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하면 요게 돼요. 얘도 요거를 그냥 더하면 2분의 C 플러스 2분의 C 프라임. 요게 근데 4C래. 얘가 2분의 7이어야겠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7. 그래서 얘가 이필론이 7이야. 그래야 이게 2분의 7C가 돼서 두 개 그냥 더하는 게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우리가 물체 위에서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물체 위에 뭔가 있거나 해서 물체가 수직 항력을 이제 줄 때는 항상 면에 이렇게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수평면 위에 있어도 면에 수직으로 이제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하거나 그런 걸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죠.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일단 힌트. A에는 그 무슨 길이, 요 물체나 요 A에 관한 그 무슨 길이에 관한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지? 그래서 A에 관한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근데 요 힘을 구하래. 잘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 몸처럼 결국 여기 실로 연결돼서 정지돼 있죠? 얘가 한 몸처럼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4m, 6m, 4m 요 모든 물체가 지금 실 A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 A의 힘은 우리가 세세한 위치나 길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 전체를 얘가 버티는 힘이야. 14m. 14m을 버티는 힘과 같다. 일단 요걸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니까 얘가 힘을 요렇게 되나? 근데 요렇게 되면 얘는 위로만 하고 얘는 아래로만 하고 이게 될 수 있나?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아마 요 점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로 하는 게 좋아요. 회전축을 여기로 해서 요 점이 뭐 요렇게인지 사실 이렇게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요렇게만 힘을 줄 것 같긴 한데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가지고서 A는 돌림힘 못 구하겠죠. 길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B의 돌림힘을 계산을 해보자. 그럼 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하면은 B는 정가운데에 4m에 해당하는 무게중심의 4mg가 무게중심의 중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요 실이 요거를 위로 당겨주는 TB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둘이 맞닿아 있는 요 점에서 무언가 힘이 작용을 할 텐데, 우리가 돌림힘은 항상 요 수직거리, 수직힘 곱하기 거리를 해서 우리가 돌림힘을 구하는데, 여기를 돌림힘으로 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요런 힘이나 뭐 요런 힘이나 요런 거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너는 몰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B에 의한 돌림힘만 구해보면 30도 기 때문에 각도가 애매하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직, 이제 요 회전축이 요거니까 요거에 대한 수직 방향의 힘을 이제 요거 4mg를 요거를 벡터 분해하면 요 힘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 분해하면 2대 1대 루트 3일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게 수직 힘 벡터 분해가 그림이 쉽지 않은데 요게 60도, 요게 60도죠. 요게 30도니까 요게 60도니까 요게 60도니까 요거는 1대 2대 루트 3. 2분의 루트 3이구나. 그래서 60도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배. 그러면 2루트 3mg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이제 여기 각도가 60도죠. 요게 60도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 수직으로 요렇게 요 성분은 여기가 60이니까 요 성분은 얘도 2분의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 TB. 그래서 원래 TB는 요거고 이쪽 성분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제 돌림힘을 해보면 2분의 루트 3 TB 곱하기 여기의 거리,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L이야. 그것이 2분의 루트 3 2루트 3mg 곱하기 여기까지 길이 3에 이게 같다. TB를 구해보면 TB는 착착하면은 12mg가 돼요. 루트 3 날라가고 4, 3, 12니까 TB는 12mg. 그래서 A분의 B는 14분의 12에서 답은 2번. 17번은 우리가 그림이 좀 특이해.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각속도가 달라. 어디 써있지? 요 90도, 요게 이제 각속도가 오메가 1이고 여기 있는 이제 각속도가 오메가 2래. 각속도가 이제 다르고, 우리가 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면 우리가 유도전압이 생기죠. 유도전압은 마이너스 시간분의 자기장의 요 자기선속이 우리가 B 곱하기 A인데 요 호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고, 여기다가 자기장을 곱한 게 우리가 요 B 곱하기 A 값이 요거죠.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각속도에서 유도전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제곱의 각속도야.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에 비례하는 유도전압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0에서 90도 사이에서 이렇게 나갈 때는 지금 요 도선의 유도전압이 어디서 생기냐면 요거 B1 지역에서는 지금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B2가 감소하는 걸로 인해 유도전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2가 감소, 그래서 B2 감소에 의해서 생기고, 이제 90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B1 지역을 퇴장하는 거야. B1이 감소해서 유도전압이 생기고,
이제 요 270 하여튼 180도를 넘어가면 이제 180도 넘은 그림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B2에 진입을 하는 거야. B2에 진입하니까 B2가 증가하는 거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는 걸 알고서 이제 해보면은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내가 한번 플러스의 유도 전압이 흐른다. 요거를 내가 시계 방향. 아닌데 요게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튀어나온 자기장을 내가 유도한다는 뜻이고, 유도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뜻은, 마이너스로 시계 방향이라는 뜻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유도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야. 그래서 그리고 유도 전압의 크기가 2고, 그럼 전압 EV라고 할게요. 요거는 2분의 1 B B2가 감소니까 2분의 B2 B2 R제곱 오메가가 되는 거 B2 R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B2가 감소하는데 들어가는 걸 유도했어. 무엇이 감소했길래 들어가는 걸 유도했냐면 B2가 결국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거 보충해서 유도해서 내가 보충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했으니까 B2가 들어가는 자기장이야. 근데 이번에는 B1이 감소하면 이번에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니까 반대로 B1의 자기장의 방향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압의 크기는 V는 여기서 이제 V는 2분의 B1 그리고 R제곱 오메가 2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3이니까 여기는 3V는 2분의 B2에 의한 거니까 2분의 B2 R제곱 오메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해보면은 먼저 각속도의 B는 여기 얘랑 얘를 비교해야겠다. 각속도는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얘는 다 똑같은데 오메가 2 대 오메가 1이야. 근데 크기가 2 대 3이야. 그러니까 오메가 2의 각속도가 오메가 1보다 1.5배 크겠죠. 기억이 맞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비교하면 니은을 풀려면 니은은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면 다 각속도 같고 한데 자기장만 다르니까 자기장이 3대 1인 거 알겠죠? B2가 3B고 B1이 그냥 B야. 그래서 자기장이 3대 1 틀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선속을 비교를 하는데 0도일 때를 보면은 0도일 때의 자기선속은 0도일 때 그림을 내가 한번 해보면 0도 이렇게죠. 그래서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니까 요게 우리가 반원이 파이 r 제곱이 원 전체, 그리고 4분의 파이 r 제곱이 잠깐만요. 파이 r 제곱이고 파이 r 제곱이 1이죠.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2분의 파이 r 제곱, 그래서 4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그리고 요거 B, 그래서 면적 곱하기 B, 이게 플러스, 그리고 이제 빼기 3B는 이제 4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3B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그것이 얘가 각도가 0일도의 자기 선속이래.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빼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0.5겠죠. 마이너스 0.5 파이 r 제곱 B. 이제 요 45도일 때 45도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45도는 딱 요 그림이네. 45도는 요 그림 그리면 파란 색깔은 똑같죠. 파란 색깔은 이제 다시 자기장 해보면 4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B, 요거 파란 색깔 부분은 똑같은데 빨간 색깔이 이번에는 이 면적이 4분의 파이 r 제곱의 또 절반 8분의 파이 r 제곱 빼기 8분의
파이 R제곱 곱하기 3b 그러니까 8분의 2 빼기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8분의 파이 R제곱 b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네.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18번은 우리가 여기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2분의 mg의 마찰력 곱하기 2분의 mg의 마찰력 곱하기 이제 4L 하니까 발생한 열이 2mgL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V0에서 V0로 가는 이렇게 가는 요 상황을 한번 에너지 보존으로 써보면 첫 번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9 mv0 제곱이라는 에너지가 이제 V 끝까지 갔을 때는 6mgL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로 에너지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2mgL이라는 열과 그리고 6mgL이라는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2분의 mv0 V0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거를 다 이제 해보면은 4mv제곱이 8mgl이네. 그래서 V0제곱이 4mv제곱이 8이니까 요거는 2gl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날아가는 포물선 운동하는 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3대 4대 5니까 요렇게 V로 날아가면 그 순간에 요 X성분은 5분의 4겠죠. 그래서 5분의 4V0 요 때에 이제 Y성분은 5분의 3V0가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이제 가다가 충돌하는 순간에 X성분은 똑같아요. 5분의 4V0로. 근데 여기서 이제 박는 순간에 요렇게 있는 요 성분이 이게 파이가 2대 1이래.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니까 2대 1이래. 여기에 90도니까 요곳의 기울기는 1대 2지 않겠니? 1대 2야. 그래서 여기 아래쪽 성분이 5분의 8V0가 되는 걸 알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상황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V0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와 6mgL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6mgL 플러스 2분의 mv0 제곱이 여기까지의 높이, 여기 높이를 이제 h라고 하면 mgh 플러스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 이게 요렇게 가는 거니까 1대 2대 이거는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2분의 m 1대 2대 루트 5 요거의 루트 5배 5분의 루트 5분의 4v0 그래서 루트 5분의 4v0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벡터 분해를 하면 일자리를 벡터 분해하면 5분의 4, 5분의 3이 되고 거꾸로 5분의 4, 5분의 3을 합하면 이제 v0가 되는 것처럼 1대 2인 거를 합하면 이제 루트 5 그래서 1대 2대 루트 5 해서 얘가 루트 5배 한 게 요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제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보면 요거를 하면 얘가 이게 mgl이죠. 그래서 왼쪽은 7mgl이 나오고 오른쪽은 mgh 플러스 얘가 2분의 m 곱하기 5분의 16v0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mgh 플러스 5분의 8
5분의 8 5분의 8 mv제곱 5분의 8 mv제곱 여기 emg 이렇게 바로 가면 이제 7이 그럼 우리가 h가 뭐가 나와요? 5분의 16을 5분의 35에서 빼는 거야. 5분의 잠깐만요. 뭔가 어디선가 식이 뭔가 이상한데? 5분의 16 5분의 35 빼기 16 35 빼기 16 19인가? 그래서 얘가 5분의 19 L이 H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H가 5분의 19L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일을 해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여기서는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는 오직 중력만이 일을 하니까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을 거고, R자 이미 한 일은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 말이 안 나오네. 운동 에너지 변화와 중력의 일이 같고, 그것은 또 이제 위치 에너지 감소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6mgL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에서 이 높이가 5분의 19L이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그것이 이제 중력이 한 1이야. 그래서 요 높이는 6L에서 5분의 19를 뺀 mg 곱하기 5분의 11L, 요게 중력이 한 1이야. 그만큼이 또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이고, 그래서 답은 3번. 요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A가 받는 힘이 왼쪽 F고,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X축과 45도의 각을 이룬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가 A와 C가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의 전해량도 Q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 그리고 얘가 A랑 C가 얘를 둘 다 끌어당겨야겠지. 그러니까 A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B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C의 부호 또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B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요거 얘가 받는 힘이 왼쪽으로만 힘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B는 A를 이렇게 당기는데 C는 얘를 밀어내죠. 그래서 두 크기가 이렇게 Y축 성분이 같아야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힘만을 받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첫 번째 A가 받는 Y의 힘은 얘네 두 개가 작용하는 게 같아야 돼. 그래서 얘의 전압을 우리가 모르는 QB라고 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 즉 Y 성분은 K 곱하기 거리 D제곱분의 QB, 이거가 이제 C가 얘에 작용하는 거에 Y 성분과 같다. C가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1대1대 루트이니까 2D제곱분의 K Q제곱, 이게 원래 작용하는 힘인데 요거의 Y 성분이 루트 2분의 1과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QB는 약분하니까 2루트 2분의 Q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F라는 힘은 얘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에 X 성분이겠죠. 그래서 C가 작용하는 힘은 2G제곱분의 KQ제곱에 요게 원래 작용하는 힘인데 그거 X 성분 루트 2분의 1, 요게 우리가 F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로 이제 우리가 식을 QB도 구했고 F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장은 B는 요렇게 마이너스 전하니까 당기는 식으로 이제 B의 전기장이 있고 A와 C의 전기장은 요렇게 있겠죠. 그래서 A와 C가 만드는 전기장은
a는 여기서 이제 k 곱하기 d제곱분의 q. 그래서 a도 c도 똑같이 k 곱하기 d제곱분의 q로 만들겠죠. k 곱하기 d제곱분의 q. 아, 스몰 q인데. 그래서 요거를 괜히 요거를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하기보다는 A랑 C가 만드는 걸 먼저 더해버리면 둘이 크기가 같잖아. 그래서 A와 C가 만드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결국 요거의 루트 2배, 1대1대 루트 2로 A와 C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 거야. 이거의 루트 2배. 그래서 결국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약간 45도로 얼굴을 틀고 보면 이쪽으로 A와 C가 만드는 것이 D제곱분의 KQ가 만들어지고 요거의 루트 2. 이게 만들어지고 보라색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B가 만드는 K 곱하기 거리가 2D제곱분의 K 곱하기 QB가 만들어져서 요 크기를 이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해보면 2루트 2분의 Q니까 2루트 2분의 Q니까 4루트 2분의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제 빼면 되겠죠. 그래서 4루트 2분의 요거는 8분의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쪽이 이제 왼쪽이고 이쪽은 이제 8로 하면은 8D제곱분의 8루트 2. 이게 다 Q야. 스몰 Q.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분의 7이네. 그래서 우리가 8분의 7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8D제곱분의 7루트 2 KQ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F로만 나타내면 돼요. 근데 F의 값은 요거는 2루트 2분의 1이야. 2루트 2분의 1이야. 분모 똑같이 하면 2루트 2로 곱하면 되겠죠. 8분의 2루트 2. F는 2루트 2고 전기장은 7이고 그럼 이게 Q 하나가 없고 이게 2인데 그럼 2는 요거 곱하기 2분의 7 2분의 7K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요거 이제 7 나누고 7분의 1을 하고 여기다 이제 2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2에다가 Q를 하나 더 곱해야 F가 나오죠. 그럼 2는 거꾸로 2분의 2Q분의 7F 2Q분의 7F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20번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A가 결국 X1 위치로 가고 B도 결국 이렇게 가다가 X1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A와 B를 그냥 다 써볼게. 그래서 A는 이제 다 가속도가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속도가 AX가 오른쪽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B도 이제 위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아래로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A의 식을 써보면 A의 VX는 빨간 색깔은 A야. V1 플러스 AXT 그리고 V의 Y는 얘는 마이너스 AYT. 그래서 이제 A의 X는 V1T 플러스 2분의 AXT제곱. 그리고 A의 Y는 여기 ED의 높이에서 시작을 하죠. ED 빼기 2분의 AY T제곱. B는 VX는 AXT VY는 V2 빼기 AYT. 그래서 우리가 이제 B의 X는 얘는 D의 위치에서 시작을 하니까 X가 D 플러스 AXT
b의 y는 0에서 시작하니까 v2t 빼기 2분의 ay t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x 빼기 bx를 해서 lx를 구해보면 lx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래.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요. 뭐가 나오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2분의 ax t제곱인데 빨간색에서 요거를 빼면 우리가 v1t 빼기 d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lx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d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1차 함수로 v1의 기울기를 가지고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ly 계산을 해보면 a의 y에서 요거 b의 y를 빼면은 요거 날라가고 2d 빼기 2d 빼기 v2 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ly 그래프가 2d에서 이렇게 v2가 이제 기울기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을 막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여기가 t1일 때 lx가 0이고 그리고 ly도 0이죠. t1의 시간이려면 lx와 ly가 다 0이 나오는 거니까 v1 t1은 이제 d고 v2 t1도 2d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t1의 시간이 되면 얘네가 다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요거를 해야겠죠. 이 만날 때 x성분의 크기가 y성분의 크기의 4분의 9배래. 그러면 우리가 a의 속도를 이제 그 t1일 때 속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4대 9라고 해봐야겠지. 그래서 4대 9는 요게 t1일 때 v1 플러스 ax t1 플러스 ax t1이 때 좀만 더 위로 갈까? v1 플러스 ax t1 대 마이너스 이게 속력만 하는 거니까 그냥 ayt라고 합시다. 자, x는 y의 4분의 9배래. 그럼 x가 크고 y가 작은 거죠. 그래서 x 속도 대 y 속도는 9대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면 9 ayt1 ayt1은 4 v1 플러스 4 axt1 또 뭘 알 수 있을까? 또 이제 세 번째 t1이라는 시간일 때 a의 x는 x1에 있고요 a의 y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t1의 시간일 때 b의 x는 x1이 돼야 되고 b의 y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t1의 시간일 때 x1이라는 값은 a와 b에서 둘 다 x값이 돼야 돼. 그래서 v1 t1 플러스 2분의 a x t1 제곱 그것과 b의 x 위치도 같아야겠죠. d 플러스 2분의 ax t1 제곱 그리고 이제 y는 0이거든. 0은 2d 빼기 2분의 ay t1 제곱는 v2t 빼기 2분의 ay t1 제곱 심각한 연립을 해야겠네요. 아주 심각해. 연립을 어떻게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요건 알 수 있네.
AY T1제곱이 4D인 거 알겠죠? 요거가 0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알아낸 거를 쭉 다 쓰면 요거 알아냈고, 그리고 이제 AY T1제곱이 4D인 거 알아냈고, 또 이제 열림만 아주 잘하면 되거든. 식이 많은데 AY T1제곱이 4D인 거 알아냈고, 요 모든 식의 T1을 곱해볼게요. 요 모든 식의 T1을 곱해보면 요거는 요거랑 같죠. 근데 요게 방금 우리가 한 게 4D라고 했으니까 이게 36D네. 4V1T1 여기 있죠. 36D는 4D 플러스 32D죠. AXT1제곱이 8D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지금까지 알아낸 게 요게 0이니까 요게 AYT1제곱이 4D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요식 9대4라는 요식에서 우리가 모든 식에다가 T1을 곱해보니까 9AYT1제곱은 4V1T1 플러스 4AXT1제곱이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구했고, 요게 4D, 요거는 36D, 즉 얘가 32D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는 8D. 이제 또 뭐 해야 되지? 이제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거잖아. D 플러스 요게 4D죠. 그래서 X1이 그래서 5D가 나와요. 답은 1번.